그 한글로 제목은 적외선 마이봄샘 영상에서 딥러닝 기반의 자동 정량화 분석이라고 붙였는데요. 예, 슬라이드는 참고로 다 영어로 적혀져 있고 제가 우리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이 다 안과 선생님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다양한 과의 교수님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시구나.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이제 Automated Quantification of Meibomian Gland라고 우리 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하겠느냐. 그리고 인프라레드 적외선 마이보그래피에서 이걸 정량화하는데 이제 딥러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컨트리뷰터가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그 리폰사라는 저기 방글라데시 출신의 학생이 주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임상적인 쪽은 이제 황우식 교수님께서 주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자료를 컬렉션 해주셨고 또 중간에 점점 그 MD 선생님 분들의 그 도움들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특히 리비전 할 때 또 두 분 더 모으시고 해가지고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마이봄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눈꺼풀 속에 있는 그런 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윗눈꺼풀을 이렇게 적외선으로 이렇게 보면은 말씀 조금 전에 보여주셨다시피 굉장히 잘 보이고 또 아랫눈꺼풀에서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윗눈꺼풀, 아랫눈꺼풀을 모두 다 고려에 넣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이게 이 이미징 디바이스 자체가 필요한데 그런 툴을 찾아보시게 되면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짝 지나갔지만 뭐 케라토그래프 5M이라는 오큘러스라는 그런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티얼 사이언스에서 리피 스캔이라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리피뷰 2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리피드 레이어 thickness 두께까지도 측정하는 거랑 같이 이렇게 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찾아보시면 do it yourself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디바이스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황우식 교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리피뷰 툴을 가지고 한 데이터를 갖고 보겠습니다. 먼저 이 분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이 그래프 모양에서는 실제 이 글랜드, 이 마이봄샘과 그 다음에 아이리드도 다 같이 이제 세퍼레이션,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은 일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조명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반사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스페큘러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반사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이미지가 일종의 소실이 있게 됩니다. 또 한편 지금 조금 전 황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그레이딩이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있고 이 그레이딩 0, 1, 2, 3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임의적인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챌린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필드를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공통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게 된다면 나중에 비교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셋이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1000개 이미지를 실제 분석을 다 했고 그것을 퍼블릭에 오픈을 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실제 이걸 가지고 또 실제 연구를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먼저 MGD 엑스퍼트 1, 2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두 분의 교수님께서 이제 엑스퍼트로 하셔서 지금 남녀 이런 에이지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여자분들이 조금 더 디스트리뷰션은 비슷하지만 아마 실제 내원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1000개의 일리저블한 이미지 마이보그래피를 가지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많은 숫자는 저희가 훈련을 시키는 데 씁니다. 즉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 놓고 나머지 서브셋인데 200개 이 경우에서는 이걸로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됐는가를 보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제 1000개를 가지고 시작을 해도 실제 그레이딩을 해보다 보면 이 MGD 엑스퍼트께서 이거는 그레이더블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거나 흔들렸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내고 나서 이 연구자분들 전문가 두 분께서 그레이딩을 저희가 토탈 6번씩을 1000개 이미지를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저희 인베스티게이터,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이렇게 그 레이블을 해야 된다. 마이봄샘들이 글랜드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클로즈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걸 계속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1000개를 다 세그멘테이션 또는 애노테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터가 이렇게 한 걸 보게 되면요.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는 저 위에 왼쪽이 어퍼 아일리드고 오른쪽이 로어 아일리드인데, 실제 인베스티게이터가 이렇게 실제 손으로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마이보미안 글랜드의 영역의 크기를 실제 피지컬 사이즈를 알 수 있고요. 또한 아일리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일리드도 찾아내고, 이 마이봄샘의 에어리아를 아일리드로 나눈 그것을 저희가 mg 에어리아 레이쇼로 디파인을 하고 그걸 실제 정량화를 했습니다. 이 1000개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인베스티게이터에 의해서 저희가 이 엑스퍼트 분들의 슈퍼비전을 받아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서 애노테이션을 실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그라운드 트루스 이것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 800개를 꺼내서 저희는 머신러닝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200개를 가지고 저희가 밸리데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인베스티게이트에서 이런 마이보미안 글랜드를 만들었고, 또 이 전체 에어리아도 이렇게 여기 레이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한지를 일단은 체크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이가 들면서 마이보미안 글랜드의 영역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일반적인 조금 알려진 바가 있는데, 저희가 한 데이터셋에도 그런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윗 눈꺼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랫 눈꺼풀인데, 저기 X축이 age거든요. 그리고 Y축이 에어리어인데, 실제 age가 늘어나면서 에어리어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재미있는 것은 마이보미안 글랜드의 에어리어의 레이쇼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에어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스코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스코어를 이제 보통은 마이보미안 글랜드 엑스퍼트, 의사 선생님, 또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분의 엑스퍼트를 모시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저희가 이 1000개 이미지를 각자 그 스코어링을 좀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셔플을 하고 블라인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 부탁드려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해달라. 또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해달라. 굉장히 이제 좀 가혹한 일이긴 한데요. 이 한 분이 3번을 이렇게 하시고 다른 한 분이 3번 해서 총 6라운드를 돌았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던 건 머신 러닝으로 할 때와 이제 휴먼 굉장히 그 유명하신 이 엑스퍼트들이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인트라 같은 그 사람 안에서도 얼마나 컨시스턴트한지, 그리고 인터 서로 다른 엑스퍼트가 있으면 또 얼마나 베리어빌리티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마이보 스코어 0, 1, 2, 3을 다른 컬러 코딩을 하고, 엑스퍼트 1이 라운드 1, 2, 3, 엑스퍼트 2가 라운드 1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을 해서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실제 대부분 컨시스턴트하지만 실제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어떤 때가 되면은 이제 스코어링이 또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라운드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가지를 보시면 똑같은 이미지인데도 스코어가 0, 1, 2, 3이 모두 다 나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6개를 다 에버리지해서 이것을 머신러닝의 인풋으로 넣어서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면 딥러닝 모델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요.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저희의 아웃풋은 결국은
정밀하게 마이보미안 글랜드를 이렇게 세그멘트 해주고 또한 그 아일리드도 정확하게 따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마이보미안 글랜드 에어리어도 찾을 수 있고 아일리드 에어리어도 찾을 수 있고 그 B는 MG 레이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량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한 저희가 이제 마이보 스코어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 데이터를 다 넣어서 클래시피케이션 아키텍처에서 이것도 머신러닝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잘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그중에 가장 잘 쓰이는 것이 바로 이렇게 accuracy, intersection over union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개념은 간단합니다. 합집합,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건데요. 이게 인베스티게이터가 이렇게 소위 골드 스탠다드로 만들 수 있고 저희가 딥러닝을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잘 일치하느냐를 보여주는데 accuracy가 90%, 여기 보시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지만 accuracy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이걸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딥러닝으로 마이보미안 글랜드와 아일리드를 세그멘테이션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은 사람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아웃풋인데 실제 MG 에어리아가 그다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일리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어그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딥러닝이 이미지에서 만든 걸 한번 보시면 이 한 가지 예에서 딥러닝 보고 마이보미안 글랜드를 찾아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찾아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일리드도 이 네 가지 예에서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학습을 잘 배우고 난 뒤는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심지어 이 세그멘테이션이 사람이 한 거랑 액큐러시가 거의 94%에 이를 정도로 딥러닝이 충분히 잘 된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이 하는 게 더 잘하는지 아니면 딥러닝이 하는 게 더 잘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액큐러시를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두 명의 엑스퍼트가 한 것 그 사이를 비교하고 그 에버리지와 딥러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딥러닝의 액큐러시에서 빼기 인베스티게이트 액큐러시를 하면 양수가 나오면 딥러닝이 더 나은 건데 총 200개 테스트 샘플 중에 167개가 양수가 나와서 딥러닝이 더 낫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인베스티게이터 1, 2 간에 그리고 딥러닝과 인베스티 간의 그 액큐러시를 실제 인터섹션 오버 유니언으로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유의 수준으로 딥러닝이 액큐러시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아웃풋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를 소위 보는 것 중에 알려진 것은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1000개 그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봤을 때 MGD 엑스퍼트 1, 2와 1, 2가 각각 스코어 0, 1, 2, 3을 만드는데요. 이 둘 다 0을 만들 때, 둘 다 1을 만들 때 서로 어그리한 것을 다 더해보면 53%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딥러닝은 또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해서 이 엑스퍼트 1, 2의 평균값을 놓고 딥러닝과 비교를 해서 둘 다 어그리하는 걸 더했더니 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딥러닝은 결과는 한 가지만 딱 컨시스턴트하게 나오니까 소위 이제 휴먼을 아웃퍼폼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논문을 보냈더니 리뷰어가 그런 야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이 1000개 중에 800개를 갖고 훈련시켜 놓고 똑같은 사람이 한 거를 딥러닝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딥러닝이 낫지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저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아예 이렇게 훈련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딴 데 가서 새로운 인디펜던트 센터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딴 사람이 한 거랑 이 알고리즘을 비교해야 된다. 실제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인디펜던트 셋 600개를 또 다른 병원에서 다시 모았고 또 다른 병원의 MGD 엑스퍼트 3번, 4번을 황 교수님께서 이렇게 리크루 해주셔가지고 600개를 가지고 또다시 이분들 보고 6번 매주 한 번씩 해서 토탈 6번을 그레이딩을 받아서 저희 딥러닝 모델을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로는 딥러닝 모델을 잘 만들면 다른 데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 데이터셋으로 아예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저희가 MGD Expert 3 and 4와 이 3, 4의 평균값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딥러닝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토탈 어그리먼트가 53.67에서 딥러닝을 했을 때는 59.17%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면 실제 인터 그레이딩 액큐리시는 조금 전과 거의 비슷한데 딥러닝이 조금 더 낮기는 하지만 이전에 봤던 것처럼 73%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아마 데이터셋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또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의 데이터는 원래 1000개를 갖고 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티게이터와 딥러닝은 MG 에어리아, 마이보미안 글랜드 에어리아는 어떤가 굉장히 잘 맞고 그게 어퍼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그리고 레이셔도 윗눈꺼풀 아랫눈꺼풀에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잘 어그리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한편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가 있지 않느냐를 볼 수 있는 블렌드 알트만 플롯이라고 해서 평균값이 얼마일 때 이 둘 사이의 디퍼런스를 플롯을 해본 결과 이게 실제로 포지티브 또는 네거티브한 바이어스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노티스한 것은 이미지 자체가 많은 경우 이렇게 이게 아마 조명 때문일 텐데요. 스페큘러 리플렉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글로벌 스레시홀드로 리플렉션을 찾아내고 또 딥러닝 알고리즘에는 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심지어 이제 얼굴이 있는데 뭐 이렇게 가려진 것도 막 기가 막히게 복원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리플렉션을 리무브를 하고 그것을 또 베리파이 해보았는데 그걸 활용해 봤더니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뭐 이렇게 정보가 사라진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커렉션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커렉션 한 것을 갖다가 실제 나중에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아웃풋에는 별 차이가 없더라라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만든 것이 이제 1K라고 이름을 붙였는 게 실제 1000개 오리지널 이 인프라레드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만든 이 마스크, 1000개 마스크, 이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리고 1000개 아일리드, 이 모든 데이터들, 그리고 그레이딩을 2명의 옵살말러지스트 MGD 엑스퍼트가 3라운드로 한 것들도 이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올리면 전 세계 필요한 연구자들께서도 이 퍼포먼스를 비교해 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실제 이것을 age and sex information까지 물론 이제 unidentified로 해서 all 1000 이미지와 이것들을 실제 GitHub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오토매틱하게 마이보미안 글랜드를 비주얼라이즈하고 또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한 그레이딩도 휴먼이 한 것을 바탕으로 훈련시키면 그레이딩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참고로 생각한 것은 이게 휴먼 그레이딩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게 정량적으로 되면 이제 마이보 스코어라기보다 마이보 스케일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이렇게 리플렉션이 되는 것도 오토매틱하게 커렉션할 수 있고 또 이런 데이터셋은 이제는 점점 오픈되고 그런 시대니까 이런 것들을 올려서 다른 분들도 검증해 볼 수 있고 연구에 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 연구는 조금 지금 27일이니까 6일 전에 이제 좀 오래 시간이 걸렸는데 퍼블리시돼서 나왔습니다. 이 연구를 그래도 시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임상적인 중요성 또 무엇이 중요하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황 교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뭐 채팅도 좋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아까 전에 엑스퍼트 1이 있고 2가 있고 3, 4가 있는데요. 1은 저고 엑스퍼트 2는 나경선 교수님이거든요.
나경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성함만 듣고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요. 제가 좀 딥러닝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정답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그리먼트는 확실한데, 예를 들어, 뭐 혈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혈관이 아닌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false fake나 true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약간 메이보미안 글랜드는 제가 막 이걸 하면서도 제가 스스로도 그냥 그레이딩을 하는 거니까 가려지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했거든요. 딥러닝은 그러다가 false correlation이 생기거나 어떻게 잘못 이렇게 자꾸 데이터를 넣어주다 보면 오히려 잘못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n수가 무한대로 커지는 게 계속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저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딥러닝은 말하자면 사람이 저희가 넣어주는 어떤 아웃풋을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해서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달라지고 지금 보시면 인풋을 저희가 여기서도 제일 어려운 질문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어떻게 아느냐. 심지어 그라운드 트루스를 제공하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다른데 그 사람마저 다른데 그 인풋을 다 넣어주면 그것을 최적화해 가지고 그거에 가장 확률적으로 맞는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여서 말씀대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뭔가 중간에 튀는 거나 그런 게 있을 때 그래도 이게 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적으면 이게 오버핏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만 딱 맞출 수 있고 다른 이상한 변형이 됐을 때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러한 그 에러율이나 그런 것들이 더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학습하는 거랑 비슷한데 이제 이것은 일관되게 넣어준 정말 알고리즘이니까 넣어준 대로 결과를 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좀 우스운 질문인데 저는 방법적인 건 전혀 몰라서요. 이 딥러닝을 시키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더 뭐라고 해야 돼? 정확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 하시는 그 과학자분들의 어떤 나의 독창적인 방법이 더 많은 그런 걸 이렇게 트루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저만 해도 제가 딥러닝을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고요. 실제 딥러닝을 정말 그 도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툴이 있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아일리드를 이렇게 하고자 할 때 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헤비한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써보면서 점점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복잡한 알고리즘 쓰면 더 정확한 결과를 내겠지만 너무 컴퓨테이션이 헤비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헤비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약간 기술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이제 바뀌고 새로운 더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런 네.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활용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이제 임상가, 저처럼 그냥 임상가랑 과학자분들과의 어떤 협업인데, 그럼 저 같은 임상가는 어떤 것들을 좀 아이디어를 더 내면 서로 이런 협업 같은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이런 디지즈 모델을 우리가 제시하거나 이런 걸까요? 뭐 지금 오늘 발표했던 게 아마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가 선생님께서는 환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뭐 스코어링도 하시고 치료를 위해서 또 뭐 스코어링을 하실 때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반복되는 일 같은데 뭔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는 이걸 누가 자동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네. 것들은 다 딥러닝은 사실 머신러닝의 이제 하는 일부거든요. 기계학습. 머신러닝은 저희가 AI라고 하는 어떤 그냥 제너럴하게. 그럼 이런 거는 이렇게 AI한테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또 그걸 또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뭔가 반복적이어서 네.
하기가 귀찮아지네? 아니면 이게 반복적이고 사람의 손을 너무 타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자동화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 드시는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왜냐하면 안과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과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질문 하나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네. 처음 뵈가지고. 네.